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윤회 환생을 얘기하는데 아주 높은 신분의 전생에 높은 신분이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 만나보면서 전생에 공주였던 왕가의 공주였던 분들을 몇 분 뵀어요. 일본의 에도 시대 천황가의 그 공주님하고 우리나라 신라 때 공주님하고 저게 청나라 때 공주님 셋 다 희한하게 또 여자로 환생을 했었어요. 그 지금 살고 있는데 공주가 환생을 하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기 일본하고 우리나라 공주분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뭐 살고 계시고 청나라 때 공주는 아직 어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배후에 많은 영혼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수십 명이 되는데 그 영혼들이 누구냐니까 그 당시 공주였던 시절 당시 척근에서 시중을 들던 시종들이에요. 그 시종들이 이게 태어나지 않고 있다가 공주는 이제 다시 태어났는데 인연 따라 와가지고 공주님을 모신다면서 같이 다 있었어요. 셋 다. 그 참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신상에 큰 불상사 같은 거는 겪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뭐 시종 영혼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연 문제에서 다 남편하고 관계가 힘들고 또 자식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니까 희한하게 금생의 남편 자식들이 그 당시 공주였던 시절에 그 시종들이 환생한 거라. 그래서 그 당시 시종들이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현상인데 왜 그러냐니까 한평생 같이 지내니까 인연이 아주 그냥 혈연으로 맺어진 그 관계만큼 깊어져 가지고 다시 태어났을 때 가족이 되더라. 희한한 거 그 당시 그 엄마는 저기 왕비고 아버지는 왕이잖아요. 그거 다시 연결되면 좋은데 희한하게 시종들하고 다 이게 금생의 가족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 점도 참 재미있고. 근데 이 공주가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니까 잘할 줄 아는 게 없고 뭘 하나 하면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별로 없는 거라. 왜 그러냐니까 공주 시절에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시종들이 다 갖다 바치잖아요. 공주가 뭐 하는 게 없잖아 직접. 그러다 보니까 습성이 돼가지고 이거 뭐 하나 끝까지 하거나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하는 재주가 또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게 그 한 생을 참 그렇게 부족한 거 없이 편안하게 지내면은 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자기가 익혀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좀 평범하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격들이 좀 대범해요. 여자들답지 않게. 희한하게 뭐 남편이 바람피도 아이 뭐 그냥 이렇게 포용하고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비슷한 의식이 있어요. 뭐 운명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고 그런 거 가지고 깊은 고뇌에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남편들이 이 공주들을 개무시를 좀 많이 하더라고. 좀 아래로 봐.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자 시종이 그 공주님이기 때문에 굽신굽신 거리면서 평생 떠받들고 살았잖아요. 그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생에 태어나니까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가 봐 공주님한테. 그래서 완전히 목에 힘주고 이 부인을 아래로 봐요. 이 공주 환생한 공주들을 이런 경향도 또 있어요. 말 더럽게 안 듣고. 참 이런 공통점들이 있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니까 이제 그 일본의 공주였던 분은 그 당시 개항기로 이게 해외에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애들한테도 힘들게 하니까 애들을 일찌감치 전 세계로 보내버린 거야. 아예 이민을. 딸이고 아들이고. 그러니까 해외에 익숙한 거야, 이게. 유럽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뭐 어디로 보내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 청나라 때 공주였던 이 여자는 어린애인데 아직 너무너무 고집이 센 거야. 세상에. 왜냐면 지 시종들하고 시종영혼들 수십 명이 있다 그랬잖아. 시종하고 지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자기 요구를 하는데 또 청나라 공주였으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아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인데도 요 영호는 자기가 대청제국의 공주인데 어디 내 말을 거역하느냐. 그 영호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환장하는 거예요.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에. 누가 꺾어 이 콧대 높은 공주 영혼의 고집을. 그래서 제가 그 시종들을 몽땅 천도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좀 힘이 한풀이 꺾였는지 몰라도 좀 고집이 약해졌다 그래요. 참 재미있어요. 그 아마 저기 청나라 공주니까 커서 아마 중국 쪽으로 뭔가 연결될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신라 때 공주님은 신라가 완전 불교의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당시 부처님께 공을 많이 들여서 그 공덕을 갖고 태어나가 자기 이제 시댁에 어마어마한 몰락 위기를 이렇게 나서서 막아줬는데 이 불교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남편을 비롯해서 시댁에 이런 큰 불행들을 좀 담담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도 같이 엮여가 불행한데도. 그래서 이 한중일 공주가 이게 참 이 나라 성품도 좀 관계가 있고 개인 성품도 그렇게 관계가 있고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은 저기 외교관 같은 거 하면 참 좋아요. 대사 이렇게 그 자기 전생의 본국에 높은 데 뿌리가 있잖아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인연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외교관을 하면은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그런데 한 가지 또 공통점은 행복하지가 못해요. 아까 남편 자식들도 이렇게 자기보다 이렇게 아래였던 인연들이고 그럼 뭐 왜 그 공주가 환생했을 때 다시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운명이 주어지느냐. 뭐 나쁜 짓 해서 과보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공주라면은 인간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누려봤으니까 손을 떼고 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천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선덕여왕은 천상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올라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니까 너 여기서 볼일 다 봤으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지 왜 여기 다시 태어났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가 못해. 그래서 이 왕가의 전생의 왕가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수도를 해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지. 여기서 뭐 좀 즐거움을 누리려면은 쉽지 않게 된다. 왜 그러냐?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잖아, 지위가. 그러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주변은 전부 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야. 이 영혼이 좀 달라. 그 화합이 되겠어요? 안 돼. 대인관계에서 가족 인연 사이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인연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억지로 행복을 누리려고 다시 태어나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인생고가 업장이 없어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더라. 인연관계에 따라서 이런 거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이야 뭐 공주니 왕자니 뭐 왕이니 그런 게 없지만은 전생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금생에 환생해서 불행을 겪는 분들은 이게 그 불행이 어떤 업보로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인연관계에 따라서 받는 거가 돼가지고 특히 이게 남편 문제로부터 고통을 많이 겪더라고. 저기 모두 불가에 입문해가지고 수도를 해가 천상으로 나야 됩니다. 공주님들 아셨죠? 감사합니다.